자, 안녕하세요. 자, 얘들아, 드디어 미분의 마지막 단원 속도와 가속도 부분입니다. 자, 드디어 얘들아,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음 적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선생님은 4번부터 얘들아, 1, 2, 3은 좀 쉬운 것 같아서 건너뛰고 4번부터 끝까지 문제까지 풀어볼 텐데, 자, 여기서 얘들아 어려운 문제는 7번이랑 13번이 좀 어렵고 나머지 문제들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풀이는 간단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너희들 먼저 꼭 풀어보고 얘들아 선생님 영상을 듣길 바라고요. 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네. 자, 보통 얘들아 우리는 이 위치 x를 뭐라고 놓죠? 바로 ft라고 놓죠. 얘가 현재 이렇다. 자, 얘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난다. 자, 얘들아,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서 뭐가? 자,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바로 위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ft, x 이게 바로 위치니까 우린 그대로 2t세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t가 얼마다? 0이 되는 이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t로 묶어주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얘는 완전제곱식이네. t 빼기 1의 완전제곱은 0. 따라서 t가 0이거나 또는 t가 1이거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t가 0일 땐 얘들아 원점, 출발하는 원점을 뜻하는 걸 거고 아마 이 t가 1일 때 다시 원점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 얘들아. 자, 따라서 그때의 속도 v를 구하라고 했고 얘들아 속도 v는 f'이죠. f'이 되고 지금 1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f'1의 값을 구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도함수부터 구하자. 자, f를 미분하면 3t제곱 빼기 4t 플러스 1. 자, 여기에 1을 대입하면 3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0. 따라서 1일 때의 순간,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바로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5번이요. 자, P에서의 위치가 x1, Q에서의 위치가 x2다. 자, 두 점 PQ가 원점을 출발한 후 몇 번째? 두 번째로 만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x1, P에서의 위치를 ft라고 하고 x2, Q에서의 위치를 gt라고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이 점 P와 Q가 만난다. 이 만난다는 말을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얘들아 PQ가 만나려면 뭐가 같아야 만날까? 속도가 똑같다고 해서 만날까요? 그건 아니죠. 바로 뭐가? 위치가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PQ가 만나는 거죠. 따라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P의 위치 FT와 Q의 위치 GT가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를 얘들아 암기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t 세제곱 빼기 3t 제곱 더하기 4t가 5t 제곱 빼기 2t와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자. 다 우변을 왼쪽으로 이항하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제곱에 6t가 되죠. 자, 2t로 묶어줄까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고 자, 인수분해 되네 얘들아. t 빼기 1, t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 따라서 t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3이거나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얘들아 0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얘들아 여기서 두 번째로 만나라고 했으니까 아마 t가 0일 때는 처음 출발점이 똑같아서 만났을 거고, 이 t가 1일 때 첫 번째 만난 거고, 바로 t가 3일 때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t가 3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p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를 미분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f를 미분하면 6t 제곱 빼기 6t 플러스 4가 될 거고, 자, f 프라임 3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하면 54 마이너스 18 플러스 4, 바로 답은 4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6번이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위치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식을 FT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고 합니다. 얘들아, 두 번.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그 순간의 위치를 AB라고 할 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쌤이 그냥 아무 그래프나 한번 그려볼게. 자, 얘들아 이 식을 FT 그래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치 그래프란 얘기죠, 얘들아. 자, 이 위치 그래프를 보고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순간이 언젠지 한번 우리 맞춰볼까? 자, 보자.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출발점으로부터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올라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자, 이 점에서 갑자기 내려갔죠. 즉 뒤로 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간다는 얘기야, 얘들아. 따라서 이 색칠한 선생님이 점 찍은 이 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자, 이제 계속 가보자. 계속 뒤로 가다가 이 점에서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자,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 따라서 이 점에서도 운동 방향을 바꾼 거죠. 따라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곳은 총 두 곳이란 얘기야, 얘들아. 근데 우리는 이 색칠한 점을 수학에서 뭐라고 불렀죠? 먼저 첫 번째 점을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고 두 번째 점을 극소라고 부르죠, 얘들아. 따라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바로 극대 극소. 우린 이걸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하죠. 극값이 몇 개 있다? 바로 두 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얘들아. 자, 그러면 문제를 해석을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들아, 극값이 두 개 존재해야 되니까 우리는 극값을 구하는 과정을 떠올려야 되겠죠. 미분하고 증간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을 미분하자. 6t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24. 제가 0이 될 때를 구합시다. 6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1과 4로 인수분해 되니까 t 빼기 1, t 빼기 4. 따라서 t가 1이거나 t가 4이거나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저 1과 4가 정말 극값이 되는지 증간표 그려서 판정해보자.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는 이 t는 시간을 의미하지.
시간은 음수 시간이란 건 없으니까 이 t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 증간표에서도 제일 작은 값은 0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1과 4를 적어 넣어주면 되겠죠?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자, 이제 대입해보자. 0과 1 사이에 0.5를 잡아서 이 인수분해한 식에 대입해보면, 자, 0.5 빼기 1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 증가할 거고, 1과 4 사이에 2를 잡아서 대입해보면 2 빼기 1 플러스, 2 빼기 4 마이너스, 전체 부호 마이너스. 4보다 큰 5를 잡아서 대입해보면 5 빼기 1 플러스, 5 빼기 4 플러스, 전체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얘는 t가 1일 때 뭘 가진다? 극대를 가지고, t가 4일 때 극소를 가지게 되겠죠, 얘들아. 따라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순간은 t가 1일 때와 t가 4일 때, 자, 이때 극값을 가지니까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우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거는 이 순간의 위치를 A, B라 하고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네. 자, 얘들아, 위치니까 F죠. F'이 아니라 위치는 F입니다. 따라서 F1이 위치일 거고 F4가 위치겠죠. 자, F1을 계산해 보면 제일 위에 1을 대입해 보면, 자, 얼마가 되죠? 11 나오나요? 11. 자, 제일 윗식에 4를 대입해 보면, 얘들아, 4를 대입해 보면, 자, 계산하면 얘들아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A,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얘들아? 선분의 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바로 27이 거리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6번 문제, 얘들아, 좀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7번이 좀 난이도가 어렵다 라고 했었죠.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위치. 얘들아, 현재 주어진 이 식은 위치입니다. 위치.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이 아마 FT가 되겠죠. 자, 역시 얘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뀐다? 바로 운동 방향이 3번 바뀌게 된다. 자, 아까 얘들아, 우리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바로 극대 또는 극소, 즉 극값이 몇 개다? 극값이 3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들아. 그렇지? 자, 얘들아, 극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고, 그 다음에 그 미분한 것들이 극값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바로 F'X의 부호가 바뀌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됐죠. 자, 이 과정을 떠올려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일단 얘들아, 우리 미분부터 해볼까요? 자, 얘 미분하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36t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현재 얘가 몇 차식이냐면 어떤 3차식의 그래프가 나왔죠, 얘들아. 그치? 자, 제 그래프를 만약에 얘들아 한번 그린다고 상상해 볼까? 3차식은 대략 이런 느낌으로 많이 그렸죠, 지금까지. 그쵸? 자, 지금 얘들아,
그래프를 쌤이 이렇게 그렸는데 x축과 만나는 해의 개수가 3개죠. 이제 f't의 그래프를 그린 거죠. 3개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세 점은 모두 극값이 될까요? 안 될까요? 먼저 제일 첫 번째 점은 왼쪽에서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 거고 극소가 되겠죠? 자, 이 점은 왼쪽에서 플러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얘는 극대가 되겠죠. 마지막 점은 왼쪽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얘도 극소가 되겠죠. 따라서 극값이 몇 개다? 딱 3개가 되는 거죠, 얘들아. 그치? 따라서 얘들아, 이 3차식에 해가 몇 개여야? 해가 실근의 개수가 3개가 있어야 실제 극값도 3개가 존재하는 거지. 이거 이해되나요? 이 3차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해가 3개가 있어야 극값도 3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얘들아. 만약 혹시 얘들아 해가 2개를 가진다면 이렇게 중근을 하나 가지고 실근을 하나 가지는 거겠죠. 이렇게 2개를 가질 수 있겠지. 자, 근데 이때는 얘 왼쪽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따라서 부호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극값이 아니죠. 뒤에 있는 얘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소가 됩니다. 이때는 극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운동 방향이 3번 바뀌는 게 아니겠죠? 그렇지? 따라서 얘들아, 우리 얻을 수 있는 결과 이 3차식의 해가 몇 개여야 된다? 바로 3개의 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걸 지울게요. 자, 이걸 지우고 우리가 얻었던 걸 정리해 보면, 자, 극값이 3개 존재하려면 이 방정식의 해가 또는 실근이 몇 개? 3개여야 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들아, 다시 적어보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24t제곱 플러스 36t 플러스 m은 0. 이 방정식의 해가 얘들아 3개여야 돼. 자, 근데 우리 얘들아 앞에서 배웠죠? 해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이런 문제 다 어떻게 풀었지? 바로 그래프 그려서 풀었죠. 그리고 이렇게 m처럼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했죠? m을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풀었지. 그쵸? 따라서 4t 세제곱 마이너스 24t제곱 플러스 36t는 마이너스 m. 자, 이렇게 두고, 자, 이 좌변 왼쪽에 있는 얘를 다 아니까, 자, 새로운 함수 gt라고 해볼게요. 얘로 두고 오른쪽을 y로 둔 다음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다시 이 gt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미분해가지고 극대극소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자, 지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g't를 구하자. 12t제곱 빼기 48t 플러스 36. 자, 12로 묶어주면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 1과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t가 1이거나 t가 3이거나 되겠죠. 자, 얘들아 이제 해의 개수 구해야 되니까 증간표 그릴게요. 자, 역시들아 또 쌤 빼먹었네. 현재 이 t는 시간이니까 시간은 늘 0보다 큰 범위로 구해야 되는 거지. 제일 마지막이 왼쪽이고 0이고 제일 왼쪽은 0이고, 자, 1과 3을 적어주자. 자, 대입해보자.
먼저 0부터 1 사이에 0.5를 잡아서 이 인수분해된 식에 대입해보자. 0.5 빼기 1은 마이너스, 0.5 빼기 3은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 되겠죠? 자, 1과 3 사이에 2를 잡아서 이 인수분해된 식에 대입해보면 2 빼기 1은 플러스, 2 빼기 3은 마이너스, 3보다 큰 4를 잡아서 대입해보면 4 빼기 1 플러스, 4 빼기 3 플러스. 따라서 증가, 감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 따라서 G1을 계산하면, 자, G는 얘들아 제일 왼쪽 여기에 있죠. 여기에 1을 대입해보자. 4 빼기 24 플러스 36이니까 16이 되고, 자, 3에서 극소인데 G3을 계산해보자. 자, 제일 왼쪽에 3을 대입하면 G3은 계산해보면 0이 나오네요. 따라서 그래프 그려볼게. 자, 1,16이니까 이렇게 1,16에서 극대, 3,0에서 극소죠. 따라서 얘를 연결해주면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만큼이 얘들아 지금 우리 GT의 그래프 그린 거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뭐? 이 Y는 마이너스 M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쵸? 자, 마이너스 M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들아 어디에 그어야 교점이 3개 나오겠어? 자, 여기 그으면 얘는 빼기 M이 얼마일 때? 0일 때죠. 0에서 그렸으니까 X축이지. 여기 그리면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그리고 여기 그리면 얘는 빼기 M이 얼마일 때? 현재 이 점의 위치가 1,16이니까 빼기 M이 16일 때죠. 이때도 교점이 하나, 둘, 2개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빼기 M이 어디 있어야? 이 사이에 얘들아, 여기 사이에 딱 그려져야 하나, 둘, 3개 해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빼기 M의 값은 16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 되겠지. 자, 얘들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하자. 그러면 빼기 M이 M으로 바뀌겠죠. 0에는 마이너스 곱해봤자 0, 16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6. 대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따라서 얘들아 이 값의 답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보단 커야 되고 0보단 작아야 된다. 이게 이 문제 얘들아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M의 또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 따라서 얘들아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는 빼기 1부터 어디까지? 빼기 15까지죠. 얘들의 합을 구하자. 얘들을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1부터 15까지 합이죠. 자, 따라서 우리 얘들아 시그마 K 공식은 뭐죠? 2분의 nn 플러스 1이지. 따라서 15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에 15를 대입하면 15 곱하기 15 더하기 1은 16. 약분하면 8이 되고 마이너스 120이 이 문제의 진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f를 미분해서 f'식을 얻는데 우리는 이 f'의 해가 다시 3개여야 되니까 얘를 다시 g라는 함수로 놓고 그래프 그려서 빼기 m으로 조절해 가면서 해가 3개 되는 걸 구하는 거죠. 자, 얘들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얘들 언제든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너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약간 쌤이 또 그래도 질문을 좀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 너희들 질문을 하면 쌤이 아 진짜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질문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 되게 쉬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속도. 얘들아, 얘는 지금 위치의 그래프가 아니라 뭐의 그래프다? 속도. 속도는 F'T의 그래프를 의미하죠. 자, 얘가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는지 조사하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아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의 뜻은 뭐다? 바로 극값. 극값이 몇 개냐? 이걸 묻는 거랑 똑같은 문제죠, 얘들아. 그쵸?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극값을 떠올려보자. 극값은 첫 번째, 미분했을 때 0 되는 거 찾죠? 따라서 먼저 얘들아, 미분했을 때 0 되는, 자, 현재 이 주어진 식은 미분의 그래프죠. 자, 이 미분이 0 됐을 때 x축과 만나는 걸 찾아보자.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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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x축과 만나는 0 되는 값들이죠. 자, 근데 얘들이 다 극대극소가 되는 건 아니지. 부호가 바뀌어야만 극대극소를 인정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진짜 극대극소를 찾아보자. 먼저 첫 번째 점, 얘들아. 얘는 왼쪽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극대극소가 안 될 거고. 자, 두 번째 쪽은 왼쪽에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오른쪽도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자, 부호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얘는 극대극소가 둘 다 아니겠죠. 자, 다음. 얘는 위로 왼쪽에서 플러스. 오른쪽에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극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극값이 되겠죠. 극대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점은 왼쪽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플러스. 자, 얘는 극소가 되는 거죠. 얘도 되고, 얘도 왼쪽에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오른쪽에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얘도 극대가 되고요. 마지막 점은 왼쪽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에서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변화했으니까 얘는 극대극소가 아니죠. 따라서 얘들아, 이 문제의 극값은 총 몇 개다? 3개다. 따라서 운동 방향도 3번 바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얘들아 9번이요. 자, 직선선로를 달리고 있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라고 합니다. 자,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자, 여기가 핵심이겠지, 얘들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하네, 얘들아. 자, 수학에서 얘들아, 정지를 멈췄다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얘들아, 정지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혹시 위치가 0인 건 아니지, 얘들아. 저 멀리서 가서 멈췄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위치가 0인 건 아닌 거고. 자, 정지했다? 움직이지 않는다? 얘는 바로 얘들아, 속도가 0이 되게 되는 거죠. 속도가 0이다. 이걸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식은 위치의 식이니까 얘는 ft가 되는 거고, 얘를 미분한 게 바로 속도가 되겠죠. 자, 미분하면 12 빼기 6t가 되고, 얘가 0이 될 때가 바로 정지한 거다. 따라서 6t가 10이고 t는 얼마? 2. 따라서 이 문제는 t가 2일 때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죠, 얘들아. 자, 그럼 해보자, 얘들아. 먼저 그럼 t가 2일 때의 위치를 구해보면 f2가 바로 2일 때의 위치겠죠. 자, 2를 대입해보면 24 마이너스 3, 4, 12 얼마가 되죠? 12가 되죠, 얘들아. 그쵸?
근데 제동을 걸었을 때가 0이니까 0이죠. 따라서 0부터 12까지 움직인 거네. 따라서 움직인 총 거리는 얼마가 된다? 바로 1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들 10번입니다. 자, 지면에서 그림 좀 그려볼까? 자, 지면에서 여기가 지면이에요. 여기서 어떤 물체를 어떻게 했다? 위로 쏘아 올렸다. 그럼 위로 쏘아 올리 수직으로 위로 쏘아 올리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지. 자, 첫 번째 질문.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 자, 얘들아, 다시 지면에 떨어졌다. 자, 얘들아, 그림을 보세요.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건 언제죠? 올라갔다가 다시 땅에 떨어진 이 순간이 지면에 떨어진 거죠. 따라서 얘를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위치가 얼마다? 바로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자. 자, 주어진 식을 FT라고 하면 첫 번째 FT는 19.6T 마이너스 4.9T 제곱, 이게 0이 될 때를 구하자. 4.9T가 공통이네. 묶어주면 4 마이너스 T가 되고, 플러스 T는 0이거나 또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T가 0일 때는 출발점일 거고, 바로 T가 4일 때 지면에 떨어지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자, 이때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V를 구해야 되는 거고, F'T인데 T가 얼마일 때? 4일 때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F'T를 계산해보자.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19.6 마이너스 4.9에 2를 곱하면 9.8T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4를 대입하래. 그럼 19.6 마이너스, 자, 9.8 곱하기 4. 4를 곱하면 얼마죠? 39.2가 되나요?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9.6.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니까 마이너스 19.6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이요.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라 얘들아. 자, 역시 이 문제도 어떻게?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들아. 자,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자, 얘는 얘들아, 최고 지점. 최고 지점이니까 뭐? 바로 최대값. 최대값이 될 때에, 그치?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될 때에 위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겠죠. 맞나요? 자, 얘들아, 최대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함수의 최대차수를 구해야 되겠죠. 최대차수는 극값이랑 양극값 중에 존재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아까 얘들아, 미분했을 때 식이 요거였죠? 얘가 0이 될 때를 구하자. 그럼 이거 9.8로 묶어주면, 함부로 해도 약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9.8로 묶어주면 2 빼기 t가 되고, 이게 얘들아 인수분해한 식이 되는 거죠. t는 얼마다? 2가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럼 증간표 그려서 판정해보자. 자, t는 얘들아 역시 시간이니까 늘 0보다 커야 되고, 끝은 0이겠죠? 자, 미분했을 때 2에서 0이 되니까 이렇게. 자, 먼저 0과 2 사이에 1을 이 위에 인수분해식에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해 보면 보호는 플러스. 자, 2보다 큰 3을 잡아서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따라서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얘는 뭐가 된다? 바로 극대값이 되겠죠. 따라서 F1을 계산해 보면, 자, 얘들아, 위에 제일 처음에 주어진 여기에 1을 대입하면 19.6 빼기 4.9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되죠? 바로 19.6에서 2를 대입하는 거죠. 네, 2를 대입하면 39.2에서 19.6을 빼는 건가? 계산해 보면 19.6이 나오네. 따라서 얘들아, 이 극대값은 얼마다? 19.6이다. 자, 여기가 극대값입니다. 자, 양극값 존재하나요?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시작점 없고 끝점도 없으니까 양끝점 없네. 따라서 얘들 극대값은 얘 하나밖에 없죠. 바로 이게 곧 최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때의 높이 f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19.6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얘들아 이제 약간 활용 문제로 넘어가는데 11번 문제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대 얘들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얼만큼 는다? 1cm씩 길어진대. 그러면 처음 시작이 5인데 1초가 지나서 1이 길어지고 2초가 지나서 2가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거지. 그럼 얘들아 t초가 지나면 얼마만큼 길어져 있을까? t초가 지나면 총 얼마? t만큼 길어져 있겠죠? 따라서 이런 원의 넓이의 변화율, 얘들아,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ft라고 하자. 자, 즉 반지름의 길이가 총 얼마? 시작이 5고 t만큼 늘어났으니까 총 5 플러스 t만큼의 반지름이 되겠죠. 자, 반지름이 5 플러스 t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의 5 플러스 t의 전체 제곱 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하면, 자, t부터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t 제곱 플러스 10파이의 t 플러스 25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3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래 얘들아. 변화율은 바로 미분계수죠. 3초일 때 바로 f'3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 3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 바로 f'3을 구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자. 자, 그럼 얘들아 우리는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2파이 t 플러스 10파이가 되고 여기에 3을 대입해 보면 6파이 플러스 10파이 따라서 16파이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1번 문제는 의외로 쉽습니다. 자, 다음 얘들아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도 의외로 쉬운데 문제 읽어보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 자, 원기둥을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원기둥이죠. 이 밑면의 반지름 얘들은 현재 얼마다? 4다. 높이는 8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마다 1cm씩 길어진대, 얘들아. 자, 그러면 t초가 지났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얘들아 얼마가 될까? 반지름 길이는 아마 원래 처음 4에서 몇 초마다 1씩 커지니까 1 곱하기 t 4 플러스 t가 반지름 길이가 되겠죠?
자, 다음 얘들아, 높이는 처음 8인데 매초 1cm씩 짧아진대. 그러면 매초 짧아지니까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될 때를 구하란 얘기죠. 따라서 얘들아, 이 부피의 식을 ft라고 두고 세워봅시다. 자, 그러면 원규동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먼저 밑넓이 원이죠. 파이의 반지름의 길이가 4 플러스 t 파이 r의 제곱, 이게 밑넓이고, 자, 높이는 곱하기 8 마이너스 t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 자, 먼저 4 플러스 t의 제곱을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이 되고, 여기에 8 빼기 t를 더 곱해야 되는 거죠. 자, 얘들아, t 세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인데 앞에 파이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 t 세제곱이 되겠고, 그쵸? 자, 마이너스 8t 제곱 플러스 8t 제곱이니까 제곱은 사라지겠죠. 그쵸? 다음에 1차식 계산하자. 자, 요렇게 하면 64t 마이너스 16t, 64에서 16을 빼면 얘들아 48이 되죠. 근데 앞에 파이가 있으니까 48파이의 t. 마지막 상수항 16이랑 8을 곱하면 되는데 128이 되고 앞에 파이가 있으니까 128파이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부피에 관한 식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에 변화율이 0이 되라고 했으니까 변화율이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야 되겠죠. f't를 계산해 보면 빼기 3파이 t 제곱 플러스 48파이. 자, 얘가 0이 되라고 했으니까 이 변화율이 0이 되라고 했으니까 얘가는 0일 때를 구해보자. 자, 뭐가 공통이죠? 마이너스 3파이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고, 자, 16은 4의 제곱이니까 합차 제곱으로 t 플러스 4, t 빼기 4. 따라서 t는 마이너스 4 또는 4가 되는데, 그쵸? 빼기 4는 시간에서 있을 수가 없고 바로 4가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이겠죠. 따라서 그때의 시간은 몇 초다? 4초다. 답은 4초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왼쪽 사각형이 있고 5인 오른쪽 사각형이 있다고 하네요. 자, 먼저 점피는 얘들아 A에서 출발해서, 자, A점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D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점 Q는 F를 출발해서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 앞에 있는 얘는 몇 초마다 몇 초 얼마씩? 1초당 2씩 이동하고, 여기는 1초당 1씩 이동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자, 이때 6초가 되는 순간에 PQ 제곱 길이의 변화율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얘들아 대략 우리 6초가 언제쯤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1초당 2씩 이동하니까 얘들아 먼저 5초가 지나면 2씩 오니까 5초가 지나면 B에 오겠죠. 아마 6초가 될 때는 한 이쯤 얘들아 여기를 지나가게 될 때가 아마 6초가 될 때고, 그쵸? 여기쯤 지날 때가 6초일 때가 될 거고,
자, 오른쪽에서도 F에서 출발해서 1초당 1씩 이동하니까 5초가 지나면 G에 있게 될 거고 1초 더 가야 되니까 역시 이쯤이 바로 6초가 될 때인 것 같아 얘들아. 이때 이 두 선분 길이의 제곱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얘들아. 자, 그럼 얘들아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현재 얘들아 얘는 좌표평면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좌표평면을 도입해 볼까? 바로 얘들아 이렇게 가상의 X축과 가상의 Y축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왼쪽 사각형에서의 이 점의 위치 얘들아,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현재 얘들아 이 점은 이 Y축을 타고 B에서 C로 올라가는 중이지, 그쵸? 따라서 X좌표는 0일 거고 Y좌표는 얘들아 초당 2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얼마? 2t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얘들아. 그치? 근데 얘들아 지금 6초가 될 텐데 어차피 5초 동안 이미 B로 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B에서 C로 간다고 하고 T가 1일 때가 되면 이 점을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얘들아. 이거 이해되나요? 원래는 A에서 출발해서 6초가 지나야 되는데 그 말은 B에서 출발해서 1초가 지났을 때랑 똑같다는 얘기야 얘들아. 자, 역시 오른쪽에서도 원래는 F에서 출발해서 6초인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G에서 출발해서 H로 다가가는데 T가 얼마일 때? 역시 1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나요? 원래는 F에서 출발해서 6초인 건데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G에서 출발해서 1초가 지났다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점을 얘들아 역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일단 얘는 거꾸로 Y가 고정이죠. Y가 얼마? 이 선분 GH에 있는 건 전부 다 높이가 5니까 Y는 5로 고정됐을 거고, 그쵸? 현재 얘들아 이 G의 점은 10이죠. 5 해서 X좌표가 10인데 10에서 왼쪽으로 일씩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10 빼기 t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얘들아. 10에서 출발해서 초당 1씩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10 빼기 t가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따라서 얘들아 PQ 제곱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자, 두 선분 길이는 루트의 x2 빼기 x1 x끼리 빼면 10-t 빼기 0의 제곱이 되죠. 자, y끼리 빼면 5 빼기 2t의 제곱이 되죠. 이게 선분 PQ의 길이고 이걸 다시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고, 자, 10 빼기 t를 제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100. 자, 뒤쪽을 제곱하면 4t 제곱 빼기 20t 플러스 25. 자, 얘를 정리하면 5t 제곱에 40t에 125 됩니다. 자, 이걸 얘들아 우리는 ft라고 놔볼게. 자, 근데 이게 얼마? 아까 얘들 6초인데 t가 1일 때랑 똑같다 그랬죠? t가 1일 때에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f'1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죠 얘들아.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10t 빼기 40이 되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이 나옵니다 얘들아.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30이 얘의 변화율이 된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도 식만 세우고 나니까 오히려 앞에 것보다 더 쉬운 문제가 돼버렸죠. 미분만 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 속도와 가속도 어렵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